울릉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청정 자연과 신비로운 섬 풍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섬의 심장부에서는 단순한 공사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 전략을 좌우할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 즉 동해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토와 안보의 싸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릉공항은 전체 공정률 64%를 기록하며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바다 위를 메우고 절벽을 깎아내며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초대형 해상공사입니다. 울릉도의 가두봉 절치공사만 해도 수백만 세제미터의 토석을 깎아내야 했고 동시에 바다를 막아내기 위해 수십 개의 케이슨을 거치하는 초고난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다와 싸우며 활주로를 세워 올리는 이 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공항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파장입니다. 단순한 지역 인프라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민감한 영토 분쟁지인 독도와 맞닿아 있는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국은 이곳에 공항을 완성함으로써 동해의 하늘을 확실히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릉공항은 단순히 항공편 개통 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 안보구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울릉도의 바다를 가르는 굉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공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주민들을 위한 교통망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 거대한 국제전략의 도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울릉공항 건설 현장의 비밀을 파헤치며 그 안에 숨겨진 군사적 의미를 낱낱이 밝혀내보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그 자체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64%에 도달했으며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운다는 발상은 수많은 난관과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활주로 수면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케이슨 거치와 그 사이를 메우는 매립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로 활주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가장 큰 난관은 파도였습니다. 동해의 겨울 파도는 때로는 20m를 넘나드는 거대한 벽처럼 몰아칩니다. 이를 견뎌내기 위해 케이스는 수면 위 약 4m, 수중 약 20m까지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설계 자체가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최대 파고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자존심을 걸고 도전한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5월, 모든 케이슨이 성공적으로 거치되었을 때 현장 관계자들은 마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듯한 환호성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양 매립 공사는 전체 827만 세제미터 중 약 26%만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수백만 세제미터의 바다를 메워야 합니다. 더구나 육지에서 반입되는 사석은 날씨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정의 차질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육상 공사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최종 완공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울릉공항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혹독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정부와 군, 그리고 건설사 모두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싸우는 현장의 풍경은 단순한 건설 작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의 전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 활주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울릉공항 건설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단연 케이슨 공법입니다. 케이슨은 초대형 콘크리트 상자로 바닷속에 가라앉혀 방파제 역할을 하거나 그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바로 이 케이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인공섬을 띄우듯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 수십 개가 차례로 가라앉고 그 위로 활주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크기와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의 케이스는 길이가 수십 미터, 무게는 수천 톤에 달해 단순히 바다에 내려놓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공정을 차근차근 성공시키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해양 통옥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단순히 활주로를 떠받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는 곧 바다와 싸우는 거대한 방패입니다. 동해의 파도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습니다. 짧은 주기, 강한 바람, 거대한 파고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환경에서 일반적인 구조물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의 케이스는 수면 위로 4m, 수중으로 20m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하며 200년 빈도의 최대 파고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 기술의 진보를 넘어 한국이 스스로의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케이슨을 활용한 활주로 건설은 국제적으로도 희귀합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 홍콩 첵라콕 공항, 그리고 두바이의 인공섬 공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넓은 평지나 비교적 완만한 해역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울릉공항은 외해에 거친 파도 위에 협소한 공간을 활용해 공항을 건설하는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세계 각국의 통옥 전문가들조차 울릉공항 공정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공될 경우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세계적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기술적 성취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더 큽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대한민국은 동해의 하늘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울릉도는 안보적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일본이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울릉공항은 바로 이 독도 방어의 최전선이자 동해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활주로 확장 논의가 본격화되면 단순한 소형 항공기뿐 아니라 군용 수송기, 해상 초계기, 심지어 KF-21과 같은 첨단 전투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곧 일본 자위대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케이슨 기술을 활용한 공항 건설 경험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또 다른 해양 인프라 건설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초대형 태풍이 빈번해지는 미래에서 해상공항과 인공섬 기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릉공항은 그 선례가 되어 한국이 바다 위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거점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결국 울릉공항의 케이슨 공법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라 군사외교 경제적으로 다층적인 함의를 지닌 전략 자산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파도를 누르고 활주로를 세우는 이 현장은 단순한 통옥공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활주로가 얼마나 길고 강력하게 완성되어 어떤 항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쟁은 이미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가장 큰 쟁점은 활주로의 길이입니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는 약 1200m로 이는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이 길이가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하며 활주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0m 활주로로는 기상 악화가 잦은 울릉도의 특수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렵고 무엇보다 중대형 항공기와 군용 항공기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한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울릉공항은 소형 터보프롭 항공기 정도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서울이나 부산에서 울릉도로 직접 운항하는 노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기상 조건이 악화될 경우 짧은 활주로는 착륙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동해의 강풍과 짙은 안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는 이미 울릉도를 찾는 선박 운항을 자주 마비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만약 공항마저 같은 한계에 묶인다면 울릉공항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주로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섬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현실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울릉공항은 독도 방어와 직결된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1200m에 불과하다면 KF-21이나 F-15 같은 주력 전투기는 물론 C-130 같은 수송기조차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긴급 투입이 필요한 전력들이 울릉공항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한 군사작전이 본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며, 적이 이 해역을 봉쇄한다면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현실에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은 활주로 연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최소 1800m, 가능하다면 2000m 이상으로 활주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소형 항공기를 넘어 중형 제트기 운항이 가능해지고 군사적 위기 상황에도 공항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입니다. 울릉도는 폭풍이 몰아치면 며칠씩 고립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위료나 물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집니다. 활주로 확장은 주민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활주로를 연장하려면 추가로 엄청난 해양 매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용 폭증과 공사 지연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울릉도의 특수한 지형과 환경은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활주로 확장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역시 비용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환경 파괴 공사라는 명분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환경이 얽힌 복잡한 퍼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울릉공항 건설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활주로 확장 논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일본 스스로도 울릉공항이 단순한 관광용 인프라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울릉공항이 1200m로 머문다면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만약 2000m로 확장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동해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활주로 확장 논란은 울릉공항의 운명을 가르는 최대 변수입니다. 주민들은 생존과 안전을 위해, 군은 전략적 억지를 위해, 정부는 국가 위신을 위해 활주로 확장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용, 환경, 외교라는 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논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활주로가 현재 계획대로라면 울릉공항은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울릉도의 하늘을 단순한 소형 비행장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동해의 전략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점은 단순히 공항 자체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위치한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째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 민감한 지점에 공항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주민 편의 시설이 아니라 독도를 지키는 전초기지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울릉공항 건설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자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울릉공항이 단순한 1200m 활주로로 머문다면 소형 항공기만 운항할 수 있기에 전략적 위협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활주로가 1800m, 나아가 2000m 이상으로 확장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울릉공항은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 혹은 해상 초계기와 대형 수송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으로 변모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인근에 사실상의 군용 비행장이 들어서는 셈이고
이는 자위대의 동해작전 구상에 치명적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 몇 년간 동해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해왔습니다.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투입하고 해상자위대의 순찰을 확대했으며 심지어 독도 주변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공항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은 독도 수호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이 그토록 경계하는 현실적 군사배치의 완성이며 한일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 것입니다. 울릉공항의 군사적 의미는 단순히 독도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해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동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활동하는 해역이며 중국 역시 점차 그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동해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가 얽힌 바다 한가운데 울릉공항이라는 전초기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안보구도에서 새로운 지렛대를 손에 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키나와와 요나고니 등 서남부 섬들의 대규모 군사 배치를 진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국의 북쪽, 즉 동해에서는 한국이 울릉공항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 연장이 실현된다면 일본의 자위대는 동해에서 자유로운 작전이 어려워지고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일본의 전략적 계산을 뒤흔드는 결정적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사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울릉공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초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하려 했던 역사적 맥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공항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확실한 안보 방패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외교적 압박을 가한다 해도 이미 현실로 진행 중인 울릉공항 건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이 공항을 어떤 방향으로 완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관광객 수송을 위한 소형 공항에 그친다면 일본의 위협은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활주로 확장을 통해 군사적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면 울릉공항은 한일 간 안보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울릉공항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릉도의 바람과 파도를 뚫고 세워지는 이 활주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동해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의 최전선입니다. 한쪽은 주민들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공항을 세우고 다른 한쪽은 영토 야욕과 전략적 패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합니다.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울릉공항은 점점 더 단순한 공항을 넘어 동북아 전체 안보 질서를 흔드는 거대한 퍼즐 조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최종 모양은 활주로가 얼마나 길어지고 어떤 비행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미래는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한반도의 전략과 경제를 동시에 바꾸는 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면 울릉도의 하늘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항은 동해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고 동시에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이중적 군사적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한국 방위 전략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독도 방어작전이나 동해 감시는 강원도나 포항 등 본토에서 출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바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활주로 연장이 실현될 경우 KF-21 같은 첨단 전투기, P-3C 해상 초계기, KC-330 공중급유기, 그리고 C-130 수송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기종의 이착륙이 아니라 동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공군력과 해군력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순간 독도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라 강력한 항공력과 해상력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울릉도는 지금까지 접근성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배편이 끊기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관광객 유입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과 부산에서 직항으로 수십 분 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연간 수십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숙박업 식당 관광 서비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단순히 섬의 경제를 넘어 경북 동해안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국제적 전략자산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항로 개척, 러시아와 중국의 동해 활동 확대, 일본의 군사적 팽창 등이 맞물리면서 동해는 갈수록 중요한 국제해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울릉공항은 한국이 동북아 해양 네트워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항공 물류 허브로서의 가능성, 긴급 구조 활동의 전초기지, 심지어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전략적 활주로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국제전략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장밋빛 전망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활주로 확장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외교적, 환경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울릉공항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소형공항으로 머물 경우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고 군사적 가치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확장에 나선다면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동해 전략의 상징이자 일본을 압도하는 군사적 억지력을 상시 제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도전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울릉도의 바다와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기에 공항 확장 과정에서 생태계 보존과 개발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해양 토목 공법을 적용한다면 울릉공항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다면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을 넘어 글로벌 환경기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울릉공항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군의 전략, 정부의 판단, 국제사회의 압력, 이 모든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이미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바다를 메우고 파도를 이겨내며 세워지는 이 활주로는 대한민국이 동해를 지배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파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다리이며 영토를 지키는 방패이자 경제를 일으키는 엔진입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유,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유, 한국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동해의 하늘은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여질 것이며 그 결말은 대한민국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